오늘 아침 주 뉴스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목표 달성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거센 공습을 지속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로켓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용역계약의 70%를 따낸 두 업체에 LH 고위직 출신 퇴직자가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는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의대 교육과정 5년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장중 5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시장에선 실적 예상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한 뒤 부실교육 우려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이 5년제를 원하면 지원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수백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려 여행비나 미술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를 감사하는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의 적절성 등을 두고 여야 공박이 예상됩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 문제 책임과 해법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획일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신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에 5년으로 단축을 강압적으로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 교육과정 단축에 대한 일부 대학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학생 단체들은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안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손정호 비대위원장은 교육부가 휴학계 승인에 대한 전제를 건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강요이자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홍 전 회장의 자택과 남양유업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사무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묘지 관리와 미술품 구매 등의 회사 자금을 쓴 정황을 포착하고 고소인인 남양유업 사측과 전직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증권사들은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 비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예상치보다 20% 이상 낮춘 10조 원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인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로켓으로 공격했습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텔아비브 중심부에 로켓을 일제히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켓 발사로 이스라엘 중부에 공습 경보가 울렸으며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구급 당국은 전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등 곳곳을 미사일과 로켓으로 공격했습니다. LH 매입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사이에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의 70%를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고위직 퇴직자가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계약 당시 평가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혁신안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 부실 시공을 유발한 정관 중심의 입건 카르텔도 철저히 해소하겠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 기관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주택 설계 시공 과정에서 전관업체의 일을 몰아주던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LH는 도심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와 같이 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LH는 임대주택 관리 용역 계약을 3년마다 체결하는데 전체 54개 권역의 70%가 넘는 42건의 계약이 업체 2곳에 집중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80%가 넘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권역마다 보통 10개 안팎업체가 경쟁하게 되는데 유독 두 업체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에는 LH 고위직 출신 전관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업체의 한 권역센터장은 LH 주거복지처장과 지역본부장을 역임한 1급 출신이고 B 업체도 광주 전남, 인천 본부장을 지냈던 고위직 출신 전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A 업체에 근무하는 LH 출신은 4명, B 업체에는 8명에 이릅니다. 평가 과정은 어땠을까? LH는 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 입찰을 진행해 수주 업체를 선정했는데 A, B 두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을 받아 가격 경쟁력과 상관없이 입찰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평가표를 살펴보니 평가위원 1명이 해당 업체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엔 낮은 점수를 매겨 1등과 2등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LH는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거고 철저한 조사와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H가 올해 말 다시 1,500억 원대 3년짜리 관리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전관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피해 기업들의 대체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최대 10,000개의 회사를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원한 업체는 고작 830곳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업체들에 최대 8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티메프 대신 네이버를 비롯한 9개 플랫폼에 입점하면 할인 쿠폰이나 광고비 조회 포인트 등을 지급해 판로를 다시 열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매출 증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들 대표님들과 함께선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현재 10,000개 회사를 지원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달리 신청사는 830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추산 48,000곳에 달하는 티메프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인데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신청 자격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상품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는데 피해 업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사들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이들 물건을 취급하기만 하면 지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판반대로조차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물건을 공급받는 곳조차 이제 물건이 공급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게 연쇄부도로 가게 됩니다. 거래처들도 막힌 상황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을 토대로 해당 기준을 티메프 피해 업체에도 적용한 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티메프 피해 업체를 위한다 할지라도 대기업 생산 제품까지 판로를 지원하면 다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는 티메프 피해 업체들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만큼 합리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있다며 신청 자격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존 사업에 예산만 살짝 얻는 행태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이 피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이 생존과 회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 업체들은 정부 지원 사업 대신 민간 쇼핑몰들이 내놓은 판촉 행사에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 업체를 2번 눌렸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부 휴학 승인과 함께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논란이 계속되자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에 휴학 승인, 또 학제 개편까지 이렇게 이딴 당근 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과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까지로 단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바람대로 휴학 의대생들이 내년에 돌아온다면 내년 1학년은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학 승인으로 2030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정을 1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사 운영이 어렵다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과정을 획일적, 강압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도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 배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은 터무니없는 대책만 내놓는 정부 농단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교육부가 정당한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포갑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과대학 학사 일정상 5년으로 단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18,000명의 휴학 의사를 확인하려면 내년 2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의 내년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처방이 이번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했을 때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가 경기 북부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도 쓰레기 풍선 120여 개를 띄운 바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천 화재사고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를 포함한 안전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피해가 커진 배경 등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10여 년에 걸쳐 회사 돈을 빼돌려 미술품 구매나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홍원식 전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홍 전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간부 3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회사 자기 자본의 2.97%에 이르는 20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가 허위 광고 논란으로 물러났는데 올해 초 최대 주주가 바뀐 상태에서 내부 감사를 벌였다가 횡령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남양유업 사측 관계자와 이광범, 이원구 전 대표를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유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통해 10여 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돈은 홍 전 회장이 해외여행이나 미술품 구매 등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회사 돈으로 구매한 수백억 원대 미술품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됐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면 홍 전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440억 원대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사건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보고서가 SNS 등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는 등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야탄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용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신원 특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SUV가 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10대 여성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억 원대 돌려받기 사기 의혹으로 불거진 갤러리 K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소속 부대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에 대해 검찰이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 시 콜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가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령회사 3곳을 설립한 뒤 지역농협에서 88억여 원을 부정하게 대출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360여 건 550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20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부통령 후보 TV토론 이후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후뉴스가 지난주 미국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은 48대 46으로 지난달 같은 조사 때 50대 45%보다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팀 월즈와 JD 벤스 간의 부통령 후보 TV토론 이후 4일 동안 진행된 것으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야후뉴스는 부통령 TV토론 영향은 미미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9월 대선 토론 이후 일시적으로 오른 해리스의 지지율이 빠지고 통계적 교착 상태에 돌아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 노동자의 표심을 잡는 데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해리스가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노동자 지지율에서 트럼프의 9%포인트 앞서는 데 그쳐 8년 전 12%포인트를 앞섰던 힐러리 클린턴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운수노조와 국제소방관협회가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도 노동계의 표심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네, 가자지구 전쟁 발발 1주년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목표 달성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가자와 레바논의 거센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로켓 공격으로 맞선 가운데 하마스는 전쟁을 계속하면 인질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위협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1주년을 맞아 이스라엘 내각은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근절과 인질 귀환 등 모든 목표를 달성해야 전쟁을 끝낼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אנחנו משנים את המציאות הביטחונית באזורנו למען ילדינו, למען עתידנו, כדי להבטיח שמה שקרה ב7 באוקטובר לא יקרה שוב, לעולם לא עוד. 총리의 공언대로 가자 지구엔 이날도 곳곳에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레바논에서도 1시간 동안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등 목표물 120개를 타격할 정도로 강도 높은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맞서 하마스는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과 함께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 북부 지역을 향해 로켓 140여 개가 발사돼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하마스는 남은 인질들의 상태가 매우 안 좋다며 이들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وهو الاستمرار في المواجهة في معركة استنزاف للعدو طويلة وممتدة ومؤلمة ومكلفة له بشدة طالما أصر العدو على استمرار العدوان والحرب. 1년에 걸친 공격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괴멸시키지 못했고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면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حاكم الدولية اليوم القضية الفلسطينية أخذت الصدارة اليوم القضية الفلسطينية اعترف فيها كل الدول والمحكمة الدولية هذا هو نصر 7 أكتوبر. 휴전은커녕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무고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째를 맞은 현지 시간 7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12세 소년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예루살렘 인근 칼란디아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돌을 던지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군 병력이 시위대 해산 조치를 실시하면서 실탄을 발사했고 피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서안지구에서도 폭력 사태의 수위가 높아지며 무장대원과 또 돌을 던지는 청소년, 무고한 민간인 등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 명이 이스라엘군과 충돌로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인도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격 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의 신변이 안전하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즘 아스제디 부사령관은 테헤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에스마일 가니 쿠드스군 사령관은 안전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가니 사령관이 최근 베이루트를 방문했으며 지난 3일 이스라엘군의 공습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를 주의해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떨어져 시야가 무척 답답하고요. 광주와 무안, 사천과 원주,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고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1도, 청주 1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 온화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이어갑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를 감사하는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적절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 문제 책임과 해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국감장의 모습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비선 실세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의혹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 파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수시로 찾아 정치적 조언을 했고 인사판을 짰다는 명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비선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비선 실세 명 씨의 손이 국정과 집권 여당 공천에 얼마나 스쳤는지 철저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실제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후보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논란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내비쳐온 민주당이 대선을 2년 반이나 남기고 집권 플랜 본부를 띄운 것도 맞닿아 있던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합을 맞추지 못하는 걸 보면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여권발 윤석열 탄핵론의 본질은 윤한 전쟁입니다. 무정부 시대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한 작업이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기획된 게 명백해졌다고 역공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사하는 건 여러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정상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선거로는 권력을 잡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화 군수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탄핵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 파일을 고리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녹취록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무죄를 위해 법원에 로비하고 지지 조직을 관리했으며 불법 정치자금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나타났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이화영 부지사, 또 김성태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또 뇌물공여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도 연일 문제 삼으면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 범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는 건 결국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거란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국민의힘의 이재명 방탄을 키워드로 한 여야의 삿바 싸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일본군 위안부나 이승만 전 대통령 독재 관련 서술이 축소됐다는 점 등을 들어 기준도 충족 못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정치권이 확인되지 않은 괴담 유포를 계속했다며 지금까지의 괴담을 낱낱이 기록하는 백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 거래 상황이 심각하다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를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차량 상세 정보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도 된다며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도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현역 의원 20여 명과 회동을 한 것을 두고 여권에선 한 대표가 본격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윤계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친한동훈계는 대체로 이번 만찬회동을 사실상의 첫 세력 결집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연대의 끈이 느슨했던 친한계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역 의원 2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선 한동훈 대표하고 끝까지 간다는 등 단합을 강조하는 발언이 다수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한 대표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뭉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결속이 일단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내 기반이 약하다고 평가받던 한 대표도 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에게 믿고 따라달라는 당부를 한 데 이어 다음 날 곧바로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을 소집해 오찬을 한 건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행보란 해석입니다.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더 돈독히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일이죠. 친한계가 본격 세몰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자 친윤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공개 비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날 친한계가 결집을 시도한 데 대한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굳이 이 시기에 꼭 그 만찬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더 그 과거의 전례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겠다 이래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소집한 윤리위원회는 공격사주 의혹의 당사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당무감사위원회에 넘겼는데 이를 두고도 뒷말이 흘러나옵니다. 이미 탈당을 하고 서울보증기금 상근 감사직까지 사퇴한 사람의 사건을 굳이 키우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한 대표를 콕 집어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라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여권의 분열을 파고들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야권의 공세와 친윤계의 반발을 뚫고 친한계 새 확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인터넷 매체가 김 전 행정관의 발언을 빌려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1월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으로 대통령과 갈등이 생기자 김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주장하는 김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를 보도했습니다. 5박 6일간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진행합니다. 어젯밤 필리핀 마닐라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타르만 대통령과 면담한 뒤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 기업이 진출한 현장을 방문하고 한 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이 내년 한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패러다임을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첨단 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해서 의뢰인에게 마치 승소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소식 YTN이 지난달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또 다른 사건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면서 수백만 원씩 송금받고는 법원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땅을 사고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됐던 서울 연신내역앞.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란 기대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이곳은 4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업무 대행사가 토지 매입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합원들은 업체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맡은 A 변호사는 지난달 YTN 보도에 등장했던 인물로 의뢰인에게 위조한 판결문을 보여주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속여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주택 조합원들의 소송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 변호사는 조합원들에게 업무 대행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1인당 500만 원씩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확인된 것만 30여 명. 이들은 변호사에게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좌가 묶여있다, 사무보는 여직원이 업무가 미숙하다, 내가 롤렉스라도 팔아서 주고 싶은데 이건 보증서가 집에 있어서. 또 A 변호사가 재판부가 요청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법원의 보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항의하자 막말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보통 정상적인 지명보다 낮다고 설명을 대신 하고 있을 때 변호사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A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해 항소하고도 2심 첫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꼬질꼬질하고 머리 부시시한 상태로 늦게 나타나서 법원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A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부 조합원들은 변호사를 해임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A 변호사는 업무 태만 의혹을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A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징계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찜질방 옷을 입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이상 행동을 보인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달 9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찜질방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휘적휘적 걷다가 냉장고를 열고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음료수를 꺼내고는 힘이 드는지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더니 몇 병을 더 챙겨 겨우 일어서는데요. 계산대로 이동해서는 목이 타는지 그 자리에서 커다란 음료수병을 따더니 벌컥벌컥 마시고 또 계산대에 엎어지기까지 합니다. 편의점의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상한 점을 느끼고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갑니다. 본인은 술을 안 먹었다. 무슨 약을 먹었냐? 약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더라고요. 순찰차 안에서도 계속 그 갈증을 호소해가지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남성은 지구대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마약 가니시약 검사를 해보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찜질방에 흉기를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 흉기 은닉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사흘 만에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친 배달앱 수수료를 내리고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협의체가 오늘 다시 논의를 이어갑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배달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피터얀 반테피트 대표와 업계 2위 쿠팡이츠 서비스의 김명규 대표가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배달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현재 어떤 분야의 취업자가 가장 많은지, 임금 수준은 어떤지에 대한 지역별 통계를 내놓습니다. 지난해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고, 증감으로 보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음식점업 순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다시 장중 5만 원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약진하는 SK하이닉스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16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업체 관련 상담이 730여 건으로 상담 사연은 계약 해제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요금 결제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해지를 할 때 남은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모른 채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직 교사 대부분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 5,848명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문해력이 저하됐다고 답했습니다. 교총은 학생들이 머리카락을 뜻하는 두 발을 두 다리로, 금일을 금요일, 또 족보를 족발과 보쌈 세트, 시발점을 욕설로 이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문해력 개선을 위해 독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어휘교육 강화와 디지털 매체 활용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내려온 판단을 뒤집고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거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오후 서울중구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거둬 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고 8대2로 기각했습니다. 이 기각측은 프랑스나 미국 플로리다주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일부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 진행에 방해된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인용 측은 학칙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데다가 기존 인권위 입장과도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정치인 암살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지방 정치인이 자주 희생되곤 하는데요. 이번엔 한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 엿새 만에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6일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 칠판신고시의 한 동네 골목. 경찰 통제선이 쳐진 쪽에 픽업 트럭이 보입니다. 참수된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희생자는 현직 시장입니다. 멕시코 검찰은 갱단 소행으로 보고 일단 범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범행 동기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s investigaciones necesarias para saber pues cuál fue el motivo y cuál fue el móvil. 중도 좌파 야당인 민주혁명당 소속으로 지난 6월 총선에서 당선된 아르코스는 취임한 지 겨우 엿새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칠판신고에서는 앞서 열흘 남짓 사이에 같은 시의 고위공무원과 전직 국장급 경찰관이 피살됐습니다. 칠판신고를 주도로 둔 게레로주는 빈곤율이 높을 뿐 아니라 마약 사업을 하는 갱단의 폭력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엔 갱단 간부 2명이 붙잡히자 소속원들이 이들을 풀어주라며 경찰 차량을 탈취하고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200명 넘게 숨진 가운데 최고 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또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플로리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열흘 전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한 플로리다. 강풍으로 무너진 마을 도로에는 여전히 잔해더미가 수북합니다. 지금까지 230명 넘는 사망자와 64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며 2005년 카트리나 이후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한 가운데 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고 단계인 5등급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we're just going to put sandbags in our back porch because it's going to flood anyways, but we're just doing it to help out our grandma. But we're going to get like groceries later and stuff in case it's really bad. 이미 최고 풍속이 시속 250km에 달한 밀턴은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가며 템파 남서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24시간 동안 이렇게 빨리 강해진 허리케인은 2005년 윌마와 2007년 펠릭스 두 개뿐이었다며 큰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허리케인 경로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We have 51 counties in Florida currently under a state of emergency. The executive order that I signed over the weekend also orders all disaster debris management sites and landfill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허리케인 피해를 키웠다고 비난하고 있고 백악관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밀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리케인 헐린이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더 강력한 밀턴이 상륙을 앞두면서 대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7일 마이크로 RNA와 유전자 조절에서 역할을 발견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빅터 엠브로스 등 2명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의 획기적인 발견 덕분에 유전자 조절에 완전히 새로운 원칙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러시아에 맞서 싸운 70대 미국인이 러시아에서 징역 6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스크바시 법원은 현지 시간 7일 76살 스티븐 허버드에게 우크라이나군의 편에서 적대 행위에 가담한 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그의 재산 14만 2천 흐리우냐, 약 450만 원을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가 다음 달 5일부터 거래 종료 시각을 기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늘리는 건 1954년에 종료 시각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늦춘 이후 70년 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엠폭스 확산이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1,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아프리카에서는 6,754건의 확진 사례와 99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엠폭스 의심 사례는 35,525건에 이릅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태국 북부 지역의 홍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 방콕 등 중부 지역에도 홍수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선 핑강의 수위가 역대 최고인 5.3m까지 상승하면서 시내 중심가의 관광 명소도 1m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태국 재난당국은 방콕을 포함한 짜오프라야강 하류 지역의 수위가 상승해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완연한 가을 날씨에 낮에는 활동하기 좋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춥게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차가운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기 때문에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과 또 심혈관 질환이 생길 우려도 큽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10월.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와 얼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5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번 주 서울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파주와 철원, 거창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려 15도 가까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북쪽에서 이동해온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그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호흡기 증상하고 그다음에 또 심혈관 증상이 있을 텐데요. 그 온도를 잃기 쉬운 머리랑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은 모자를 쓰거나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 40도 이하의 물을 이용하고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내리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늘어날 때는 기관지가 마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식습관과 함께 비타민,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류의 과일을 섭취하시면 좋고 또한 신선한 채소를 가능하면 몇 끼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이제 우리가 그 등푸른 생선처럼 단백질이나 이제 오메가3 등의 이제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고.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큰 가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이른 새벽보다 해가 뜬 뒤인 오전 10시 이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요즘 주위에서 임신부 자주 보시나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OECD 중 최하위이자 역대 최저치였는데요. 동네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만큼 듣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는 임신부에게 프리패스, 즉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또 가격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 맛도 맛이지만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길게 늘어선 줄이 화제가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인기 있는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대신 줄을 서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오르내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임신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성심당이 시작한 임신부 프리패스 덕분이죠. 배지나 산모 수첩 등을 소지한 임신부는 줄을 설 필요 없이 바로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줄 서려고 아르바이트생까지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 터라 이 같은 임신부 프리패스 제도가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줄만 안 서는 게 아닙니다. 빵도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요. 성심당 전 지점에서 결제 금액의 5%를 할인받습니다. 임신부 배려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앞서 성심당은 직원들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진심이다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 가장 반기는 건 역시 예비 엄마들입니다. 직원이 직접 임신부 혜택을 알려줬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배려에 감동을 했다는 후기가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왜 임신부만 혜택을 주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임신부 배지가 암행어사 마패냐 이런 볼멘 소리도 있지만 성심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성심당은 이미 아동과 노인 복지시설도 신경 쓰고 있다, 또 저출산 시대에 임신부를 배려하는 모습이 좋은 본보기다라고 감사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연약한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할 때까지 어른들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임신부에 대한 편의 보장은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만큼 임신부를 배려하겠다는 기업의 아이디어를 응원하는 관대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요즘 추억의 가을 운동회가 생각나는 때인데요. 전남에 있는 주암댐을 끼고 사는 주민들이 화합 행사에 참석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밥차도 선보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초등학교 분교 운동장에 모처럼 활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읍면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이 치열합니다. 학창시절에나 해봤을 법한
바구니 공 던지기에 일상 속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활력소가 생긴 게 좋지. 가만히 앉았으면 힘없는데 막 주워서 승부를 걸고 막 하니까 승부심이 생기니까 좋지. 주암호를 맞대고 있는 전남 순천과 보성, 화순 지역 12개 읍면 주민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2008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여는 행사인데 주민들에게는 한 해 가장 큰 잔치나 다름없습니다. 장기자랑을 했는데 제 각각 이제 그 나름대로 장기를 보여주고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어요. 운동장에는 닭꼬치에 부침개를 푸짐하게 나눠주는 밥차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주암호 주변 읍면을 돌며 음식을 제공하는 방울이 밥차입니다. 걸어다니기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걸어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편하고 좋아요. 예전에는 각종 재난에 이재민을 돕기 위해 쓰던 밥차가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은 물론이고 주민 누구라도 이용하게 됐습니다. 댐 주변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위한 K-워터 최초로 무료 급식 차량인 방울이 밥차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암댐 주민들을 상대로 밥차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 댐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화요일 아침 YTN 날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고 복사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고요. 또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김포와 광주, 사천과 원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안개가 거친 뒤 낮 동안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mm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아침 공기가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1도, 전주 14.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